맞아, 지난번에 있는 일이요. 그렇지. 60세 미만인 걸, 아니, 60세 이하인 걸 5세까지 미만인 걸 60세 미만까지 5세까지 네, 지금부터 112차 정책 조정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예결위 예산 심사 하행 사흘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정상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결위 활동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예결위 위원들이 법정 기간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2일은 헌법에서 규정된 예산을 통과시킬 법정 기한입니다. 이번에도 깜깜이 일실 예산으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깜이 밀실 심사로 졸속, 부실 심사, 또 나눠먹기 이런 비판을 우리 국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 2일은 반드시 법정 기한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오늘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는 91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는데 오늘도 60개의 중요한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야정 협의체 회의 후속 법안 3개가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과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죄 처벌특례법, 그리고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해 심신 미학자에 대한 처벌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등입니다. 정말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할 법안들인데 늦어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12월 7일 정기 국회 종료일까지 남은 본회의는 3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 되는 여야정 협의체 후속 법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입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체 법안을 내놓은 뒤 병합심사를 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 발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른 후속 법안 논의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합의문을 통해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7일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담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6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기 바랍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성과도 나왔으면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한미 공조와 지속적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우리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16일에 걸쳐 총 2,600km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앞으로 남북한의 철길을 잇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후속 조치가 차근차근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무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에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편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서 공정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경쟁 촉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토대인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가격 담합,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 담합에 대해 전속 고발제를 폐지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집단의 잘못된 지배 구조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설정, 사익 편취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시민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 비축 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먼저 전속 고발제 폐지는 사회적 문제가 큰 경성 담합에 국한했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사 면책 근거도 명문화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전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공정위 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은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는 혁신 성장의 견인차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습니다. 야당들도 공정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주력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2만 개 이상 들어가고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품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외 생산 부진이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이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자동차를 요주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신규 대출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금융 공급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품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달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법정 기일 준수해야 합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 관련해서 좋은 사례와 아주 나쁜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법 개정의 뜻에 맞춰 단 한 해도 빨지 않고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했습니다.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께서 간사하실 때 확실하게 법정 기한을 준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 예산안 처리는 2014년 12월 2일에 처리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12월 2일에 처리하면서 시트지 정리 등을 때문에 2015년 12월 3일에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겁던 2016년 겨울, 2017년 예산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2월 2일, 3일에 걸쳐 모두 끝마쳤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협조해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첫 해인 작년 겨울 2018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예산안 또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할 것을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이어서 여기 어때라고 하는 신명석 대표가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웹하드 카르텔이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대규모로 유통시키고 이것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수십억에 달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 필터링,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로 연결되는 조직적인 웹하드 카르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고구마 줄기 뽑듯이 줄줄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구속 이후 제2, 제3의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합니다. 여전히 음란물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한
이익도 환수해야 된다라고 한 강조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통,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절을 위해 이제 국회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1 정조위원장이신 이수혁 의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이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 다음 달 중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의무성 부상관 실무회담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더욱 의미 있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 사업이 30일 시작됩니다. 남북 철도 현지 공동 조사 사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에서도 예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신뢰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남과 북,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철도는 한나라의 산업, 경제, 사회, 안보의 동맥입니다. 인프라의 중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야 모두 힘을 모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뭐 하세요? 기도 중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전 감동 받았네요.